안녕하십니까. 문경주입니다. 네, 오늘은 음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운. 자,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눈다 그랬죠? 자, 음소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운소는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 오늘은 요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음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소, 대립상, 그리고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요 세 가지 정도. 네, 저번 시간에 말했죠. 최소 대립상은 뭡니까? 비슷한 음운 환경에서 하나의 음운으로 전혀 다른 뜻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물과 불. 자, 중성, 모음, 우로 같습니다. 종성, 리을, 리을로 같아요. 근데 초성, 미음이냐, 비읍이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죠. 이러한 관계를 최소 대립상.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응용돼서 고2, 고3 가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양, 향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자, 중성 야로 갔죠. 중성. 종성은 이응으로 갔죠. 근데 초성이 요거와 요거. 그래서 이응과 히읗은 최소 대립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맞나요? 네. 아니죠. 요때 요 앞에 있는 이 이응은 이응이 아니라 그냥 모음 야를 이중 모음 야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표시. 그냥 이렇게 자음의 이응이 아니라 그냥 모음의 야를 모음의 아야 어여 할 때 모음의 야를 그냥 이렇게만 원래 표시하기가 모양새가 그러니까 모양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응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이응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없다? 음가. 소리음 값가 소리값이 음가가 없다. 음가가 없는 이 동글뱅이와 음가가 있는 이 히읗과 어떻게 대립할 쌍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때 요 양과 향에서 요 동글뱅이와 요 히읗이 최소 대립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아이고, 소두가 길었고요. 자, 10분 안에 되도록이면 끝내려 하는데 벌써 몇 분 썼습니까, 이거? 벌써 4분 썼네. 어떡해. 네. 아무튼 오늘은 자, 모음 체계표. 우리나라 모음은 21개죠. 모음 21개를 다시 두 가지로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 자, 모음 체계표 중에 우리는 단모음 체계표죠. 단모음 체계표. 그래서 일단 가로축 전, 후. 그다음에 뭐죠? 평,
원, 평원. 세로축 고, 중, 저. 고모음, 이모음 아니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때 저는 혀가 앞에 있냐? 전설. 혀가 뒤에 있냐? 후설.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 입술이 둥그러면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누죠. 자, 칸을 쳐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칸을 쳐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정확하게 칸을 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전설에서 평순, 원순. 혀가 뒤에 있는 후설에서 평순, 원순. 그 다음에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위, 제, 왜, 해, 금, 붕, 조, 이렇게.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아. 이렇게. 단모음 체계표, 즉 10개. 우리나라 단모음 개수는 10개죠. 좀 많은 편이죠. 이 10개, 요 단모음 체계표를 좀 외워두고 있으면 편해요.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로축을 먼저 잡아요. 전후, 평원, 고, 중, 저. 자,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혀가 앞에 있냐, 항상 기준.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둥그러냐.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둥그러냐. 그 다음에 여기는 혀의 높이. 혀의 높이가 높냐, 가운데냐, 낮냐. 자, 혀의 높이는 무엇과 반비례합니까? 혀가 높을수록 개구도라고 하죠. 개구도. 언제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개구도는 반비례. 그러니까 혀가 높으면 개구도는 낮아지고, 자, 혀가 낮으면 개구도는 높아지고, 반비례니까. 네. 자, 다시요.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 혀가 고, 중, 저는 혀의 높이로. 혀가 높은 모음, 고모음, 가운데, 중모음, 혀가 낮다, 저모음. 네. 자, 이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는, 자, 우리 현실 발음에서 구별이 안 돼요. 우리 현실 발음에서는 이론상만 이렇게 구별돼요. 네.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는 우리 현실상에서는 거의 구별해서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어이의 애가 좀 더 중모음이다. 그리고 개구도는 중간이고, 자, 아이의 애는, 자, 혀의 높이는 저모음이다. 혀가 낮게 내려가고, 입은 혀가 낮으니까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더 크게 벌어진더라. 자, 요 현실상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얘는 중모음, 그다음에 개구도는 중, 얘는 그다음에 저모음, 그다음에 개구도는 아주 크다, 제일 크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주의해야 될 건 요거 모음 같은 경우는, 자, 평순이죠. 평순. 자, 하면 한번 발음해 볼래요? 발음하면 입술이 둥그런 것 같은데 내 입술 으는 인정해요. 하면은 누구나 다 으는 입술이 평평하다. 인정하는데 아는 입술이 저모음이다 보니까 개구도가 크잖아요. 입이 크게 벌어져요.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입술이 둥그러네? 원순 아니야? 아니요. 평순입니다. 요것도 한번 모의고사에 한번 나와서 많은 학생들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우고 있는 게 네, 이론상으로도 네, 좋다. 네, 10분이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아, 네. 다음 체계표까지 할게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자, 모음 체계표와 자음 체계표는 좀 외우고 있으면 너무 편리해요. 자, 자음 체계표. 우리나라 자음은 총 19개죠. 19개. 일단 가로축. 가로축은 입술 소리. 칸이 작아서 소리 뺄게요.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가로축 잡아요. 잇몸 소리. 그 다음에 딱딱한. 딱딱한 경국의 우리 순우리말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한자가 나오네요. 미안해요. 경국의 소리, 영국의 소리, 그다음에 목청 소리. 그다음에 세로축 잡으면 파열음부터 가죠. 파, 열, 그다음에 파, 찰, 그다음에 마, 찰, 그다음에 비, 유, 이렇게 파열. 뭔가 막혔던 게 터지면서 파열, 장파열. 장이 막혀 있다가 터졌어요. 장파열이라고 하잖아요. 자, 어떤 소리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마찰을 일으켜요. 마찰. 파찰은 요 두 가지를 합친 거. 자, 파찰음은 막혔던 게 터지면서 마찰이 일어나요. 파찰음은 이 두 가지가 동시 사건. 막혔던 게 터지면서 마찰을 일으키더라. 그 다음에 이 코 비자, 그 다음에 흐를 유자. 네, 콧소리, 흐름소리. 네. 요 두 가지는 또 울림소리에 해당하죠. 요 두 가지는, 울림소리더라. 우리나라 울림소리는 우리나라 자음 중에 4가지. 뭐죠? 노란 마음, 나라 마음. 노란 마음, 나라 마음, 노란 양말. 막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네. 이렇게 외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유, 바쁜데, 칸을 쳐야겠네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칸을 좀 칠게요. 이 표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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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어떻게 하지? 바닷속, 어떻게, 소. 그 다음에, 조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닷속, 조개. 그 다음에, 야. 이렇게. 19개 맞나요? 19개 중에, 자, 비읍은 삼중체계죠. 그래서 쌍비읍, 피읍. 그 다음에 디귿도 삼중체계. 된소리 쌍디귿, 거센소리 티읕. 그 다음에 된소리 쌍지읒, 거센소리 치읒. 자,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키읒. 자, 얘는 이중체계죠. 그래서 쌍시옷. 그러면은 3, 3, 3, 3, 4, 12, 14, 15, 16, 17, 18, 19 이렇게 19개. 요 표를 조금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네. 자, 마찰음은 시옷과 14분. 마찰음은 시옷과 히읗. 자, 2개. 자, 얘는 스 발음해 볼까요? 잇몸과 혀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요. 얘는 목청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마찰음. 네. 그다음에 유명한 거 평파열음. 요 3개. 비읍, 부드그, 바닷가, 부드그. 파열음 중에서도 평파열음, 부드그, 바닷가. 네. 그다음에 유일한 파찰음, 지읒 계열. 유일한 파찰음, 지읒 계열. 국외 음화랑 연결되죠?
그다음에 목청소리 히읗. 유일한 목청소리 히읗 하나. 얘가 또 뭐랄까? 네, 의문의 변동 뭐 이렇게 교체 막 발음 할 때 얘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경우의 수가 많죠. 네. 그다음에 비음은 자, 어머나 또는 어머니. 미음, 니은, 이응. 자, 미음, 니은, 이응. 아까 이응 그 최소 드립상에서 말했듯이 15분 넘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이응 아까 말했듯이 초성에서는 이응이 실현되지 않아요. 초성에서는 종성에서만 실현돼요. 예, 특이하죠. 네. 얘는 또 참고로 초성에서만 실현돼요. 네. 하늘 할 때. 근데 종성에서는 발음이 실현이 안 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든지 아니면 뭐 축약이 된다든지 네. 요걸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고2, 고3 가면 알아야 되는데 요 체계표를 아는 게 고1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 체계표를 알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유음 부드러울 유자가 아니고 흐를 유 르 하나 있네요. 르 발음해 볼까요? 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르 하면은 공기가 혀 양 옆으로 흘러요. 그래서 흐를 유자 써가지고 자, 유음 혀 옆으로 흐른다 그래서 설치금 써줄까요? 설치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요 자음 체계표, 아까 모음 체계표, 최소 대립상 요 세 가지 정도는 정말 알고 있어야 우리 고1 학생, 우리 고등학생으로서 기본 우리 문법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제가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느냐 학생들한테 한 10명 이상은 질문 받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국어가 특히 세 파트로 돼 있어요. 문법, 모의고사로 따지면 이거 15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독서라고 해야 되는데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비문학, 뭐 보통 15문제. 그 다음에 문학 15문제 해서 합이 45문제. 보통 모의고사가 이렇게 짜여지잖아요. 네. 문학 15, 문법 15문제, 비문학, 독서라고 해야 되는데, 비문학 15문제, 문학 15문제 해서 45문제. 저 때는 60문제였어요. 15문제가 줄어서 지금 45문제인데, 자, 이제 공부를 지금 조금 국어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좀 점수가 낮다. 하위권이다. 그러면 문법부터 하기를 추천합니다. 문법 기초 이런 기초부터 문법은요 한번 공부하기가 힘들지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안 달아나요. 안 도망가고 여기 안에서 이 표 안에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먼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수를 치고 올라가는데 상위권으로 가는데 이렇게 아주 큰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비문학과 문학 매산문 매산비 있죠. 매일 세 가지 지문 비문학 매일 세 가지 지문 문학 요런 매산비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고 자 먼저 문법을 특히 1학년이니까 특히 문법을 공부하면 고2 고3 때도 그때 가서 또 해도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지 체육대회도 끝나고 소풍도 이제 다 끝나고 연휴도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조금씩 6월 말에 있을 기말고사 우리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중간고사 때 우리가 받았던 충격과 공포 있잖아요. 나의 점수, 네 우리의 점수를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그 점수부터 내가 50점 맞았다. 그럼 거기서 50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난 안 돼. 이런 말은 다 이렇게 뒤로 하시고, 네, 다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네, 내가 받은 중간고사 점수부터 나는 이제 점점점 올려가겠다.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라는 그런 젊은이, 정말 청년, 청소년의 마음으로 정말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족사학 비상요청 화이팅!